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체 동 구성과 조경 그리고 평면 유니트 실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적인 입지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의 입지적인 잠재력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영상 카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를 보시면 총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탑상형 모듈이 전혀 없는 100% 판상형 구조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 뻗은 도시 빌딩의 차가운 느낌보다는 아기자기하고 비교적 편안한 느낌으로 건물의 매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단지의 유기적인 조경의 느낌과도 잘 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주출입구는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로 연결이 되면서 시원하게 바람길과 통경축을 열어주고 있어서 확실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단지 남동 측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단지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로 횡단 없이 학교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학이 상당히 안전하고요. 최근 초품화라는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역세권 수요를 밀어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실제 모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서울 아파트 동일 평수 거래건 가운데 아파트가 초등학교에서 100m 멀어질 때마다 가격이 약 1,200만 원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통학 환경은 중요하고요. 단지 서축부는 아주대 병원 부지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폭 50m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직접 면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공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아주대병원 필지와의 완충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외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철제 난간을 쓰지 않고 인면 분할창을 사용해서 외부 조망을 최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망과 아파트 외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내 타사가 철제 난간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추후 완공 시에 다른 단지에 비해서 외관적으로 확실히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외벽에는 유리벽, 커튼너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시멘트 페인트 도장 외벽에 비해서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신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면을 먼저 보시면 복잡한 탑상형이 아닌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습니다. 5구형 A타입과 B타입도 좌우만 바뀐 정도이고 현관 출입 위치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4형 역시 현관 팬트리 위치와 거실 화장실 위치만 조금 다를 뿐 거의 대동소이하죠. 일반적으로 탑상형은 코어를 중심에 두면서 채광과 통풍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평면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평면 구성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탑상형 평면보다는 판상형 평면이 마통풍이나 채광성 측면에서 월등 유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측면에서는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 선호하시는 확장형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팬트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계절별로 사용하는 물품들을 수납해야 하는 공간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갈수록 세대별로 캠핑이나 레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또 새로운 레저 트렌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런 다용도 팬트리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근본 확장 세대 계획에서는 이런 현관 팬트리의 특화 계획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주방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도 보시면 이 평형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넓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경우도 마통풍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자연 환기만으로도 온습도 조절과 통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의 경우는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가구 마감면보다 30cm 정도 돌출이 되게 되는데 일반 냉장고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빌트인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마감면을 안으로 더 밀어넣는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공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빌트인 냉장고 옵션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마감재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기본 마감재는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강마루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마루라 당연히 좋지만 가구 반입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닥이 찍히거나 스크래치가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상 옵션으로 에디톤 플로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톤 플로어는 PVC와 돌가루를 혼합해서 만든 신소재 바닥 마감재로 적정 강도가 있기 때문에 찍힘 현상이 덜하고 포세린 타일처럼 오염에도 강하지만 차가운 질감은 또 아니라서 강마루와 포세린 타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마감재라고 할 수 있고요. 단열 성능도 강마루나 포세린 타일보다 더 우수합니다. 여러 유상 옵션들이 많긴 하지만 2023년도 12월에 분양한 중흥 S클래스보다 1년 더 늦게 분양하는 단지이긴 하지만 분양가가 오히려 최대 1,00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나왔고 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전세대 판상형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탑상형은 발코니가 2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상형에 비해서는 더
확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거실 천장에는 두 평형대 모두 실링팬과 우물 천장 그리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공간감을 한번 살펴보시죠. 구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보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107동과 105동 사이에 썬큰 가든이 있죠.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에 있지만 이 썬큰 가든을 통해서 채광 환기가 양호하고요. 이 썬큰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피트니스, 주민카페, GX룸, 탁구장, 키즈카페 그리고 골프 시설은 실내 연습장, 스크린 골프, 퍼팅장이 있고 펫케어존과 커뮤니티룸, 샤워실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과 키즈 스테이션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6동과 초등학교 사이에 단지 전용 도서관과 키즈클럽, 돌봄센터가 꽤 큰 규모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 더휴 단지 내 구성과 세대별 특징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역시 전세대 맛통풍이 되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라는 점, 이게 사실상 최대 장점으로 보이고요. 세대별로 다용도 팬트리가 충분히 확보된 점, 평면 구조상으로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있어서 더 좋다 이 정도로만 언급해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성상으로는 초등학교와 직접 접하고 있어서 안전한 통학이 확보가 되고 아주대병원과 필지가 붙어 있지만 도로를 경계로 완충지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이 아파트 단지와 직접 붙어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건물 외관과 내부에서의 조망을 극대화해주는 인면 분할창을 도입했다는 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특장점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